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문을 닫은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 이 폐특법을 개정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시효 폐지와 폐광기금 납부 방식 변경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는 신종 모험 레포츠, 폭포 하강이 인기입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강릉 경포 해변을 비롯한 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강원랜드 휴장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째인데요. 손해를 보는 건 강원랜드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카지노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선이 쳐졌습니다. 입장권을 사려는 이들로 북적이던 카운터는 텅 비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와 영화관 불도 모두 꺼졌습니다. 강원랜드 일반 카지노 영업이 중단된 건 지난 2월 23일. 영업 손실은 5,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번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하시라도 영업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잠잠해지나 싶었던 지난 5월, 게임기구 전체 소독을 하며 문을 열 준비를 마쳤지만 이태원발 확산세가 커지면서 무산됐습니다. 어느덧 휴장 5개월, 부대시설도 여름 대목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물놀이장엔 물이 없고 호텔 로비는 불이 꺼졌습니다. 직원 60%는 휴직 상태입니다. 이 여파에 정선 지역 인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용객이 먹고 자는데 돈을 쓰며 활기 넘치던 마을에는 이제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식당은 문을 걸어 잠갔고 숙박업소마다 휴관 안내장이 붙었습니다. 네, 지금은 점심시간인데요. 평소 같으면 북적여야 할 거리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부 상인들은 마냥 놀 수만은 없어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원래 지금이면 많아야 될 때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늘어도 걱정, 안 늘어도 걱정 이래. 죽을 지경이야. 거의 다 그렇다시피 하는 거야. 식당도 안 되고. 모텔, 세입자들은 거의 다 식당 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방문했던 강원랜드. 언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지역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가 광산을 폐광하면서 폐광 지역을 돕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폐광 지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설립된 근거도 여기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폐특법 시효 만료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광지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 중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폐특법의 시효 부분입니다. 지난 1995년 처음 시행된 폐특법은 10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적 법률입니다. 때문에 폐특법이 시행된 이후 2번의 시효 연장이 있었고 오는 2025년이 3번째 만료 시점입니다.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 정치권은 폐광지역 개발 정책이 폐특법 시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합니다. 시효 만료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 결정과 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폐특법을 95년에 제정해서 10년씩 이렇게 연장을 하다가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폐특법 시효 자체를 없애고 제주특별법이나 새만금법처럼 아예 그냥 시효 자체를 없애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발전을 좀 시켜보자. 21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게 폐광지역 사회의 목소리입니다.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이철규 유상범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페트법 시효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페트법과 연관된 타 지역 의원들도 힘을 모으고 있지만 새만금 등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폐광기금 납부 방식입니다. 현재 페특법은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이익금의 25%를 폐광 지역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가 문을 닫은 올해처럼 순이익이 급감할 경우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적자를 내게 되면 폐광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익금이 아닌 관광기금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순이익의 25%로 하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익이 안 나면은 폐광기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광기금처럼 이거를 아예 매출액 대비 몇 프로로 바꿨으면 좋겠다. 페특법 시행 이후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폐광기금으로 지역에 투입됐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페특법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폐광 지역은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페특법 만료를 앞둔 폐광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로 강원랜드 상황도 보고 왔는데 폐광 지역의 경기 침체 문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태백과 삼척, 영월, 정선 이렇게 4개의 시군이 도내 폐광 지역인데요. 네. 5, 6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은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탄광이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 사람이 몰려들면서 이 돈이 거리에 굴러다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황을 이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1989년에 정부의 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이 지역들이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탄 생산이 줄면서 전국에 있던 360개 탄광이 정책이 시행한 이후에 10년도 안 돼서 11개로 줄어든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이 폐광 지역의 경기는 급격하게 침체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빠르게 쇠퇴하는 탄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1995년에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페특법을 개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설립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법이 생겨도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역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동안 페특법 시효가 10년씩 2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12월 31일 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전히 폐광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렇다 할 대체 산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이 페특법 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효가 만료되기까지 5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네. 페특법 개선을 두고도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는데요. 최근에 폐광 기금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광 기금은 이 페특법을 근거로 해서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의 관광 진흥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서 내놓는 돈입니다. 이 영업 이익금의 25%를 폐광 기금으로 내야 하는 건데요. 지난해 강원랜드 폐광 기금 납부액은 1,452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휴장이 이어지면서 이 강원랜드 영업 이익금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휴장이 길어지면서 적자를 낸다면 이 폐광 기금은 전혀 없는 게 되는 건데요. 즉 순이익을 내야 폐광 기금도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강원랜드는 이 폐광 기금 외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 국내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관광진흥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관광기금은 매출액의 10%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의 25%를 내는 이 폐광기금하고는 산정 방식이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비율만 놓고 보면 폐광기금이 25%니까 이게 더 많은 돈이 아니겠냐 하지만 이 관광기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폐광기금은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관광기금과 폐광기금을 비교해 보면 네. 관광기금은 2조 1,050억 원, 폐광기금은 1조 9,295억 원으로 이 관광기금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폐광 지역은 폐광기금도 이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바꾸고 납부율도 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관광기금에 폐광기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란이 많은 페특법, 강원도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페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요?
네, 이 동해태백 삼척 정선의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에 페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8명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10년 단위의 이 페트법 유효 시한을 없애고 납부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또 매출의 15%를 기금으로 내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홍천행성 영월평창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도 페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폐광지의 각종 경제 활성화 사업을 총괄 조정 관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또 이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천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 같은 이런 큰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지역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발의는 했지만 통과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20대 국회 때도 수차례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좀 여러 번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게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선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번지점프나 래프팅 등 짜릿한 스릴을 통해 더위를 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높이 80m가 넘는 바위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를 맞으며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기분은 어떨까요? 레펠 기술을 이용해 폭포의 시원함을 즐기는 이색 레포츠, 폭포 하강을 소개합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설악산 끝자락인 인제군 용대리 매바위. 여름철만 되면 수직으로 깎아자란 듯한 82m 높이의 절벽 위로 거대한 인공폭포가 힘찬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보기만 해도 짜릿하고 시원한 느낌이지만 최근에는 극한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폭포를 내려오는 신종모험 레포츠 폭포 하강입니다. 거센 폭포수를 온몸으로 맞고 바람에 의해 흔들리기도 하지만 스릴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또 훈련과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위험보다는 용기와 도전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암 환자분이라든지 거의 70살 다 되신 분도 있고요. 폭포수를 맞고 내려올 때 그 스릴을 하고 그 자체에서 굉장하게 이 희열을 느낄 정도로 다른 스포츠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감해 주변 상권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새롭게 뜨고 있는 폭포하강 등 모험 레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국내 대회든가 국제 대회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유치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오늘도 보다시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식당도 되고 판매장도 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죠. 이에 지자체에서 폭포하강 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짜릿한 도전으로 색다른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폭포하강. 신종 모험 레포츠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촌마을에 새로운 경기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대형 해수욕장 8곳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오는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까지 강릉 경포해변, 양양 낙산과 하조대 해변, 삼척과 맹방 해변, 동해 망산과 추암 해변, 속초 해변에 대해 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해당 해변에서 음주와 배달 음식을 포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체육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도민체전 등 3대 체육대회 개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최근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3대 체육대회 모두 1년씩 수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각 종목별 협회 장기 등 100개 대회는 계획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귀국한 확진자의 딸과 어머니에 이어 2살 아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김포 39번 환자 A씨의 어린 아들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과테말라에서 자녀 2명과 귀국한 A씨는 입국 다음 날 경기도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귀국한 자녀 2명은 2일부터 평창에 있는 A씨 부모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았고 A씨의 3살 딸과 60대 어머니에 이어 아들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4명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계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감염 안전 진료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17일 양양국제공항에 양양 김해 노선을 첫 출항합니다. 이번에 출항하는 양양 김해 노선은 하루 한 차례씩 일주일에 7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주항공의 출항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운항 감축에 따라 항공 수요가 국내선으로 대체되면서 지난달 티웨이 항공이 김해와 광주 노선을 출항한 데 이어 2번째입니다. 강원도는 17일 양양공항에서 출항 환영 행사를 갖고 최근 국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TF팀 제1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동원주 하이패스 IC를 인천 방면 진출입 차량 전용으로 원주천댐 진입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16일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시장은 하이패스 IC 개설을 위해 건설 사업비를 300억 원 미만으로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 이용이 많은 인천 방면 진출입 전용으로 설계 중이며 건설비 부담이 적은 원주천댐 진입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원주 하이패스 IC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원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도심에 위치한 봉이산에서 멧돼지 포획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17일과 18일 봉이산 일대에서 이틀간 엽사 6명과 사냥개를 투입해 멧돼지 포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등산객 안전을 위해 봉이산 입산도 통제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라 봉이산 곳곳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 작전을 펼쳤지만 멧돼지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강원도가 16일 원주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차량 충전소 구축과 운영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산업을 담당하는 강원테크노파크는 이날 원주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원주와 삼척, 속초 등 도내 8개 지역에 수소차 카쉐어링 거점과 수소 충전소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또 KTX 인근과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소차 쉐어링과 연계한 테마 관광 개발, 속초와 삼척에 추진되는 수소 생산 실증 사업 추진 계획들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수소 생산 시설 구축에 국비 포함 190억 원, 수소 활용 사업에 국비와 민간 자본 포함 2,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제헌절인 17일 역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홍천과 춘천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고 동해안으로는 강릉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